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용입니다. 2024년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샌안토니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캠 토마스가 25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닉 클렉스턴도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미칼 브리지스와 벤 시몬스가 27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데니스 슈로더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29득점을 합작하면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 트레이드를 통해 스펜서 디니디와 로이스 오닐이 팀을 떠났고 데니스 슈로더가 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 슈로더가 브루클린 데뷔 전부터 벤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보스턴에게 올 시즌 이미 2번이나 패배했었던 브루클린이고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46득점을 합작했고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2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현재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이고 최근 10경기에서도 8승 2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경기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3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에서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원정 경기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브루클린 원정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시카고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프란츠 바그너가 36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파올로 벤케로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과 벤치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올랜도인데 최근 8경기에서 6승 2패를 거두고 있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특유의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4위를 기록 중인 올랜도고 팀 평균 실점도 110.8점으로 전체 4위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오클라호마전 역시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오클라호마와의 첫 맞대결에서는 12점차 대패를 당했던 올랜도인데 당시 경기에서는 에이스 프란츠 바그너가 결장했었던 반면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한 만큼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이 프란츠 바그너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도 3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와 LA 클리퍼스, 덴버 이렇게 세 팀과 서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오클라호마인데 최근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인 올랜도를 상대로 오클라호마가 원정 경기 연패를 끊기 위해선 직전 경기처럼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제일런 윌리엄스 두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오클라호마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덴버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6득점 18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도 18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가 13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 부임 이후 치러진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미러키인데 샬럿과 덴버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미러키 합류 이후 패트릭 베벌리를 영입했는데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팀의 연승에 일조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두 경기 모두 야니스와 릴라드 두 원투펀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2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타일러 히로도 24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개인 사유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주전과 벤치의 핵심 선수인 테리 로지어와 조시 리차드슨이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 말까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며 7연패까지 당했던 마이애미인데 그래도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6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은 23위로 여전히 공격은 다소 답답한 모습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3위로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력이 다시 살아난 마이애미입니다. 다만 올 시즌 이번 경기 상대 미러키에게 2번 모두 패배했었던 마이애미고 2번의 맞대결 모두 미러키의 원투펀치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제어에 실패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최근 다시 살아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야니스와 릴라드를 얼만큼 잘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 아쉬운 한 점차 역전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골든 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에게 3점 슛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피닉스입니다. 이날 데빈 부커가 32득점을 기록했고 케빈 듀란트도 2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두 선수 모두 3점슛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고 지난 3경기에서 평균 32.7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었던 브래들리 빌이 골스전에선 15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피닉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피닉스의 빅3 듀란트와 부커, 빌이 돌아가면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센터 도만타스 사모니스를 제외한
주전들 대부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4점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사보니스는 21득점, 14어시스트, 11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4명이 모두 좋지 않은 득실마진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벤치에서 출전한 말릭 몽크와 다비온 미첼이 40득점을 합작하면서 오클라호마의 벤치를 압도했지만 주전들의 부진을 온전히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7경기 구간 3승 4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세크라멘토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최근 4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세크라멘토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피닉스 상대로 2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크라멘토고 3번의 피닉스와의 맞대결에서 에이스 팍스가 평균 30득점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팍스가 다시 살아나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제라미 그랜트가 24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18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주전들이 대거 결장하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준 포틀랜드입니다. 베테랑 말콤 브록던이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팀의 신성 앤퍼니 사이먼스와 루키 스콧 핸더슨 역시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습니다. 특히 사이먼스와 핸더슨은 팀의 미래이자 현 시점 팀 전력의 핵심 선수들인 만큼 이번 미네소타전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24득점을 기록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루디 고베어도 1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 존 싸움을 잘해줬고 벤치에서는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나드 리드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난적 클리퍼스를 상대로 21점차 대승을 거둔 미네소타입니다. 올 시즌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 팀 평균 실점 역시 107.1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가 원정 백투백 일정이지만 직전 클리퍼스전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해줬고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미네소타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안양 정관장전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페리스 베스가 41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윤기와 정성우, 한희원 이렇게 국내 선수 3인방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5연승 구간 평균 31.4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치고 있는 용병 베스의 활약과 더불어 주전센터 하윤기 역시 5경기 평균 16.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성곤과 정성우, 한희원 역시 기복은 있지만 돌아가면서 활약해주고 있는 만큼 올 시즌 모비스에게도 강했던 베스와 하윤기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내준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모비스 역시 직전 LG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게이지 프림이 4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박무빈과 장재석이 3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4연승 구간 용병 프림이 평균 27.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잘 이끌었고 기복은 있지만 이우석 역시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루키 박무빈 역시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장재석과 최진수, 함지훈 같은 팀의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2위 KT를 상대로 2승 2패,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모비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난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5패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디비전 대패를 당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2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용병 오누아쿠 역시 1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정현과 오누아쿠 두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이고, 김민욱과 김강선, 한호빈 등이 나름 활약해주고는 있지만 이정현과 오누아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소노입니다. 최근 KCC와의 맞대결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연패를 끊기 위해선 이정현과 오누아쿠의 활약과 더불어 KCC전 두각을 나타냈었던 김민욱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CC는 에이스 허웅과 용병 알리제 존슨의 활약을 앞세워 직전 가스공사전을 승리했습니다. 직전 경기 허웅은 23득점을 기록했고, 용병 존슨은 23득점과 더불어 무려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페인트존을 지배했습니다. 송교창과 이승현 역시 19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최준용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최근 허웅과 송교창, 용병 존슨의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 3명은 올 시즌 소노와의 맞대결에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오클라호마와 경기를 치른 뒤 목요일 다시 홈에서 뉴욕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올랜도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8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27득점을 기록했고, 단테 디빈첸조와 조시 하트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휴스턴에게 자유투로만 23점을 헌납하면서 2점차 석패를 당한 뉴욕입니다. 1월 중순에서 말까지 9연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뉴욕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뉴욕하면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팀인데 최근 5경기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전력의 핵심인 오지 아누노비와 줄리어스 랜들, 두 포워드의 부상 이탈이 최근 뉴욕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디트로이트로부터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알렉 벅스를 영입한 뉴욕인데 이번 올랜도전 두 베테랑이 벤치에서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올랜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적생 버디 힐드가 3점슛 5개 포함 24득점을 기록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24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도 22득점을 기록했고 폴 리드와 KJ 마틴이 23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경기 상대 클리블랜드는 최근 9연승을 날리며 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팀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팀을 이탈하면서 동력을 잃었던 필라델피아인데 베테랑 가드 버디 힐드와 카메론 페이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버디 힐드는 필라델피아 합류 이후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이 버디 힐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밀워키 원정에 이어 목요일 필라델피아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3승 4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필라델피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9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6득점을 기록했고 다리우스 갈랜드 역시 21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프론트코트진이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필라델피아의 스몰 라인업을 상대로 다소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클리블랜드입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 15경기 구간 13승 2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클리블랜드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양면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두 경기 모두 클리블랜드는 주전 선수들이 대거 결장했음에도 대승을 거뒀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직전 애틀랜타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이스 더마드로잔이 29득점을 기록했고 아이오 도순무도 시즌 하이인 29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24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팀의 신성 코비 화이트도 20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6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팀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로잔과 부세비치, 화이트 이렇게 삼각편대가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최근 주전으로 출전 중인 도순무의 득점력이 살아난 점이 최근 시카고의 공격력이 살아난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클리블랜드 상대로 2번이나 패배했었고 최근 클리블랜드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홈에서 23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인 가운데 샌안토니오의 괴물신인 빅터 웬바냐마 제어에 실패하면서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토론토입니다. 무엇보다 팀의 주득점원인 스카티 반스와 임매뉴얼 퀴클리,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한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직전 경기 벤치 자원들은 고군분투했는데 이적생 켈리 올리닉과 브루스 브라운이 29득점을 합작했고 루키 그레디 딕이 18득점을 기록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15경기 구간 4승 11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토론토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체 야투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토론토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주전들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샬럿전 3점슛 야투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3점슛 30개를 시도한 인디애나인데 단 8개만을 적중시키면서 약체 샬럿에게 덜미를 잡힌 인디애나입니다.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 이후 확실히 폼이 떨어진 모습이고 이적생 파스칼 시아캄도 팀 합류 이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곤 있지만 시아캄 합류 이후 14경기에서 6승 8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14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디애나인데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펜시브 레이팅 1위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는 인디애나가 최근 시아캄 합류 이후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위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할리버튼과 시아캄,
두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9연패를 당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팀의 신성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핵심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이라 올 시즌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최근 9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9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멤피스입니다.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와 GG 잭슨, 스카티 피펜 주니어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휴스턴전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뉴욕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딜런 브룩스가 23득점을 기록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알페렌 생군도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는 에런 할러데이가 18득점을 올리면서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연패를 끊긴 했지만 얼마 전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이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팀을 이탈했고, 올 시즌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루키 캠 위트모어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 최근 2경기를 결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휴스턴은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가장 심한 팀이고 5승 20패라는 저조한 원정 성적과 더불어 최근 원정 경기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휴스턴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미러키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29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가드 자말 머레이가 경기 도중 정강이뼈 부상을 당했고, 부상에서 막 복귀한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도 미러키전 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백코트진에 비상이 걸린 덴버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도 홈에서 21승 4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고, 이번 경기 상대 세크라멘토가 원정 백투백 일정인 걸 감안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피닉스 원정에 이어 목요일 덴버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크라멘토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3승 4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 대부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좋지 않은 득실 마진을 기록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콜린 섹스턴과 라우리 마카넨이 4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루키 가드 키온테 조지가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5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는 조던 클락슨과 테일런 홀튼 터커가 35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벤치 자원들의 활약은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 성적 17승 8패로 홈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유타고, 이미 올 시즌 레이커스를 홈에서 한번 잡아봤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챙겼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기록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21득점 14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스틴 리브스와 하치무라 루이가 48득점을 합작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0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원투펀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디안젤로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5경기 구간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이커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팀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유타지만 앞서 말씀드린 4명을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레이커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